여러분, 열심히 벌어도 통장이 텅 비는 집이 있고 적게 벌어도 돈이 쌓이는 집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집에 뚫린 7개의 구멍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사장님은 연 매출 10억인데도 늘 돈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풍수 전문가가 집을 보더니 재물이 새는 구멍이 7개나 있다고 했습니다. 반신반의하며 하나씩 막았더니 6개월 만에 통장에 5천만 원이 모였대요. 만약 이분이 그대로 살았다면 평생 돈에 쫓기며 살았겠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집에서는 재물이 새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일해도 병원비다 경조사다 해서 돈이 사라지고 월급날인데도 통장은 텅 비어 있죠. 옆집은 여행도 다니는데 왜 우리 집만 이럴까 싶으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남들만큼 벌어도 늘 빠듯했어요. 하지만 이 7가지를 알고 나서 달라졌습니다. 같은 수입인데 저축이 되기 시작했고 예상치 못한 수입도 생겼습니다. 오늘 이 비밀을 놓치면 평생 재물과 인연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라며 구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늦기 전에 함께 하시죠. 첫 번째 구멍은 바로 현관입니다. 현관은 재물이 들어오는 대문인데요. 여기가 막히면 아무리 좋은 기운이 와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신발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 집 많으시죠?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손님 올 때만 정리하고 평소엔 대충 벗어놓으셨죠. 그런데 이게 재물이 들어오는 길을 막는 거래요. 생각해 보세요. 귀한 손님이 왔는데 현관이 엉망이면 들어오기 꺼려지잖아요.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곳으로 들어오려 하지 어지러운 곳은 피해갑니다. 특히 신발 뒤꿈치가 밟혀 있거나 엉켜 있으면 최악이에요. 이건 마치 돈길을 꼬이게 만드는 형상이거든요. 더 큰 문제는 현관관 정면의 거울입니다. 많은 분들이 외출 전 모습을 확인하려고 현관 정면에 거울을 두시는데 이게 정말 위험해요. 들어오는 복이 거울에 반사돼서 그대로 나가버리거든요. 제 친구네 집이 그랬어요. 남편이 승진도 했는데 돈이 안 모이더래요. 알고 보니 현관에 큰 거울이 정면으로 있었죠. 거울을 옆으로 옮기고 나니 그 달부터 보너스도 나오고 시댁에서 용돈도 주시더래요. 현관을 재물이 들어오는 길로 만들려면 일단 신발을 정리하세요. 신발장에 넣되 뒤꿈치가 밟히지 않게 똑바로 세워두세요. 그리고 밝은 조명이 중요합니다. 어두운 현관은 음기가 쌓여서 좋은 기운이 들어오기 어려워요. 센서 등이라도 달아서 항상 밝게 유지하세요. 작은 화분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살아있는 식물은 생기를 불러오거든요. 단, 가시가 있는 선인장은 피하세요. 들어오는 복을 찌르는 형상이 됩니다. 대신 돈나무나 행운목 같은 잎이 둥근 식물이 좋아요. 두 번째는 주방입니다. 주방은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 먹는 곳이죠. 식복이 있어야 제복이 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주방이 어지러우면 식복이 달아나고 식복이 없으면 제복도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칼입니다. 칼을 조리대 위에 그냥 두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게 정말 위험해요. 칼이 밖에 나와 있으면 재물을 베는 형상이 됩니다. 날카로운 기운이 계속 나와서 들어오는 재물을 자르는 거예요. 실제로 한 가정주부가 칼을 서랍에 넣기 시작했더니 남편 월급에서 떼이던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냉장고와 가스레인지의 위치입니다. 이 둘이 마주보고 있으면 큰일이에요. 냉장고는 물의 기운, 가스레인지는 불의 기운인데 이게 정면으로 충돌하면 집아움이 끈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돈 문제로 다투게 되죠. 제 이웃집이 그랬어요. 부부가 맨날 돈 때문에 싸우더니 알고 보니 주방 구조가 그랬더라고요.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칼은 꼭 서랍이나 칼꽂이에 넣어 보관하세요. 사용 후엔 바로바로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시고요. 냉장고와 가스레인지 사이에는 작은 화분을 두거나 나무 도마를 세워두세요. 목의 기운이 물과 불의 충돌을 중재해줍니다. 그리고 행주는 깨끗하게 관리하세요. 더러운 행주는 더러운 돈을 부릅니다. 깨끗한 행주를 쓰면 깨끗한 돈이 들어온다는 거죠. 싱크대도 마찬가지예요. 설거지를 미루지 마시고 바로바로 하세요. 쌓인 그릇은 쌓인 빚을 의미한답니다. 세 번째는 화장실입니다. 이 얘기하면 좀 민망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중요해요.
화장실은 더러운 것을 내보내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관리를 잘못하면 좋은 것까지 다 내보내게 됩니다. 변기 뚜껑을 열어두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예전엔 그랬어요. 귀찮아서 그냥 열어뒀는데 이게 재물이 계속 빠져나가는 구멍이 된다는 걸 알고는 충격받았죠. 변기는 하수구와 연결된 구멍이에요. 이 구멍이 열려 있으면 집안에 좋은 기운이 계속 빠져나갑니다. 특히 밤에 뚜껑을 열어두면 더 위험해요. 사람이 자는 동안 집안의 기운이 안정되어야 하는데 변기 구멍으로 계속 빠져나가면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고 일이 잘 안 풀립니다. 실제로 한 주부님은 변기 뚜껑만 닫는 습관을 들였는데 한 달 생활비가 20만 원이나 줄었대요. 자잘한 지출이 확 줄더래요. 화장실 문도 중요합니다. 항상 열어두시는 분들 있으신데 이러면 화장실의 나쁜 기운이 집 전체로 퍼집니다. 특히 화장실이 주방이나 거실과 가까우면 더 조심하셔야 해요. 음식에 나쁜 기운이 스며들거나 가족이 모이는 공간이 오염되거든요. 해결책은 정말 간단해요. 변기 뚜껑은 항상 닫으세요. 사용 후 바로 닫는 습관을 들이시면 됩니다. 화장실 문도 항상 닫아두시고요. 그리고 방향제나 향초를 놓으면 더 좋습니다. 좋은 향은 나쁜 기운을 정화시키거든요. 화장실 청소도 자주 하세요. 더러운 화장실은 더러운 돈을 부릅니다. 깨끗한 화장실에는 깨끗한 돈이 들어와요. 특히 변기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구석구석 닦아주세요. 네 번째는 침실입니다. 우리가 하루의 3분의 2를 보내는 곳이죠.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휴식을 취하고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그런데 침실이 엉망이면 제대로 충전이 안 돼요. 가장 큰 문제는 침대 밑입니다. 침대 밑에 뭘 넣어두시는 분들 많으시죠? 계절 옷이나 이불, 심지어 몇 년 된 잡동사니까지 쌓아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침대 밑에 물건이 있으면 기의 순환이 막혀요. 마치 하수구가 막힌 것처럼 재물의 흐름도 막히는 거죠. 특히 먼지가 쌓인 오래된 물건들은 최악이에요. 정체된 기운을 만들어서 새로운 기회가 오는 걸 막습니다. 제가 아는 한 사업가는 침대 밑을 정리했더니 석 달 만에 큰 계약을 따냈대요. 그동안 막혔던 일들이 술술 풀리더래요. 또 하나 조심할 게 거울입니다. 침실에 거울이 너무 많거나 깨진 거울을 두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정말 안 좋아요. 깨진 거울은 재산이 쪼개진다는 의미거든요. 한 번에 들어올 돈이 여러 번에 나눠서 들어오거나 심하면 빚으로 나뉘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을 때 거울에 비치는 것도 좋지 않아요. 자는 동안 기운이 거울로 빠져나가서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합니다. 특히 부부 침실에 큰 거울이 있으면 부부 사이가 나빠질 수 있어요. 침실을 재물이 모이는 공간으로 만들려면 일단 침대 밑을 비우세요. 정말 필요한 것만 깨끗한 상자에 넣어서 보관하시고 가능하면 다른 곳으로 옮기세요. 거울은 온전한 것만 2대, 침대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두는 게 좋습니다. 옷장 안쪽이나 화장대 서랍 속이 적당해요. 5번째는 거실입니다. 거실은 가족이 모이는 공간이자 집의 중심이에요. 여기가 잘못되면 가족 전체의 운이 나빠집니다. 요즘 텔레비전이 점점 커지고 있죠? 벽면 전체를 차지하는 초대형 텔레비전을 다는 집도 많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텔레비전이 너무 크면 가족의 에너지가 다 텔레비전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서로 대화는 줄고 각자 텔레비전만 보게 되죠. 이렇게 되면 가족의 화목이 깨지고 화목이 깨지면 재물운도 떨어집니다. 실제로 대형 텔레비전을 설치한 후 가족 간 대화가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있어요. 대화가 줄면 서로 이해가 부족해지고 오해가 쌓이면 다툼이 생기죠. 다툼이 잦은 집에는 돈이 모이지 않습니다. 또 중요한 게 소파 위치예요. 소파 등받이가 현관문을 향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등 뒤가 허전하면 불안하잖아요. 이런 불안한 기운이 계속 있으면 재물도 불안정해집니다.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죠. 제 친척 중에 소파 위치만 바꿨는데 남편이 승진했다는 분이 계세요. 그전엔 늘 불안해하고 일이 잘 안 풀렸는데 소파를 벽 쪽으로 옮기고 나니 마음이 안정되고 일도 잘 풀리더래요. 거실을 재물이 머무는 공간으로 만들려면 적당한 크기의 텔레비전을 두세요. 거실 크기의 3분의 2를 넘으면 안 됩니다.
소파는 꼭 벽을 등지도록 배치하시고요. 그리고 거실 한쪽에 초록 식물을 두면 생기가 돌아서 재물운이 좋아집니다. 특히 잎이 둥글고 큰 식물이 좋아요. 고무나무나 떡갈나무 같은 거요. 여섯 번째는 베란다와 창문입니다. 창문은 집의 눈이자 숨구멍이에요. 여기가 막히면 좋은 기운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베란다에 빨래를 잔뜩 널어두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랬어요. 햇볕 좋은 날이면 이불까지 다 널어놓곤 했죠. 그런데 이게 재물운을 가리는 거래요. 창문은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통로인데 빨래가 가로막고 있으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특히 창문이 지저분하면 더 문제예요. 더러운 창문으로는 좋은 기운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치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보는 것처럼 어둡고 탁한 기운만 들어와요. 또 창문이나 방충망이 찢어진 채로 두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재물 그릇에 구멍이 난 것과 같아요. 아무리 돈을 벌어도 그 구멍으로 다 새나갑니다. 제가 아는 어르신은 방충망 한 군데가 찢어진 걸 그냥 두셨는데 그 해에 자잘한 지출이 엄청 많았대요. 병원비, 약값, 집수리비가 계속 나가더래요. 방충망을 고치고 나니 신기하게도 그런 일이 줄었답니다. 베란다는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빨래는 실내 건조대를 활용하거나 빨리 걷어들이세요. 창문은 한 달에 한 번은 꼭 닦아서 맑은 빛이 들어오게 하시고요. 찢어진 방충망이나 깨진 유리는 즉시 고치세요. 작은 구멍이 큰 손실을 막습니다. 일곱 번째는 집 전체의 정리정돈입니다. 쓰지 않는 물건을 쌓아두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나요? 오래된 물건들은 정체된 기운을 만듭니다.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옷장에 안 입는 옷이 가득하면 새 옷을 살 여유가 없고, 창고에 쓸모없는 물건이 가득하면 정작 필요한 걸 둘 곳이 없죠. 이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새로운 기회가 올 자리가 없습니다. 실제로 정리정돈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조사했더니 책상이 깨끗한 직원이 승진도 빠르고 연봉도 높더래요. 또 집안 조명도 중요합니다. 어두운 집에는 음기가 쌓입니다. 음기가 많으면 활력이 떨어지고, 활력이 떨어지면 일할 의욕도 없어지죠. 결국 돈을 벌 기회도 놓치게 됩니다. 이제 재물을 적극적으로 부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물의 기운을 활용하세요. 거실 입구에서 45도 각도 위치에 어항이나 수반을 두면 재물운이 좋아집니다. 물은 돈을 상징하거든요. 흐르는 물은 들어오는 돈, 고인 물은 모이는 돈을 의미해요. 작은 분수나 폭포 장식품도 좋습니다. 단, 침실에는 절대 물을 두지 마세요. 자는 곳에 물이 있으면 돈이 흘러나간답니다. 둘째, 색깔의 힘을 활용하세요. 현관 매트를 빨간색이나 자주색으로 바꿔보세요. 이 색들은 재물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거실에는 황금색 쿠션이나 소품을 두면 좋습니다. 금색은 불을 상징하죠. 복주머니를 걸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특히 현관이나 거실 동쪽 벽에 걸면 효과가 좋답니다. 셋째, 숫자 8을 활용하세요. 8은 무한대를 의미하고 끝없는 번영을 상징합니다. 물건을 정리할 때 8개씩 묶어서 정리하거나 팔각형 거울이나 팔각 접시를 사용하는 것도 좋아요. 8이 들어간 번호를 선택하는 것도 행운을 부릅니다. 넷째, 식물의 생명력을 활용하세요. 집안에 살아있는 식물을 두면 생기가 돕니다. 특히 금전수, 돈나무, 행운목 같은 식물이 좋아요. 잎이 둥글고 두꺼운 식물일수록 재물운이 좋답니다. 단, 시든 잎은 바로 제거하세요. 죽은 기운은 재물을 쫓아냅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7일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월요일에는 현관 정리부터 시작하세요. 신발을 정리하고 밝은 조명을 켜두세요. 작은 화분 하나 놓으면 금상첨화죠. 화요일에는 주방의 칼을 모두 정리하세요. 서랍이나 칼꽂이에 넣고 조리대를 깨끗이 닦으세요. 행주도 새 것으로 교체하면 좋아요. 수요일에는 화장실 대청소를 하세요. 변기를 반짝반짝 닦고 방향제를 놓으세요. 뚜껑 닫는 습관도 이날부터 시작하세요. 목요일에는 침실,
특히 침대 밑을 정리하세요. 필요 없는 건 과감히 버리고 꼭 필요한 것만 깨끗이 보관하세요. 금요일에는 거실 가구를 재배치해 보세요. 소파를 벽 쪽으로 옮기고 식물 하나 놓아보세요. 분위기가 확 달라질 거예요. 토요일에는 베란다와 창문을 깨끗이 청소하세요. 맑은 빛이 들어오면 기분도 좋아지고 운도 좋아집니다. 일요일에는 집 전체를 환기시키고 정리하세요. 안 쓰는 물건은 버리거나 기부하세요. 그리고 향을 피워서 나쁜 기운을 정화시키세요. 마지막으로 띠별 재물운을 높이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쥐띠와 소띠 분들은 북쪽이 재물방위입니다. 북쪽에 통장이나 중요한 서류를 보관하세요. 검은색이나 파란색 소품이 행운을 부릅니다. 호랑이띠와 토끼띠는 동쪽이 좋아요. 동쪽 창문을 깨끗이 하고 초록 식물을 두세요. 아침 햇살을 받으면 더 좋습니다. 용띠와 뱀띠는 남동쪽이 재물방위예요. 이 방향에 황금색 소품을 두면 좋습니다. 말띠와 양띠는 남쪽이 길한 방위입니다. 빨간색 소품이나 삼각형 모양의 장식품이 좋아요. 원숭이띠와 닭띠는 서쪽을 활용하세요. 흰색이나 은색 소품이 재물을 부릅니다. 개띠와 돼지띠는 북서쪽이 좋습니다. 이 방향에 금속 소품을 두면 재물운이 올라갑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현관의 어지러움, 노출된 칼, 열린 변기 뚜껑, 침대 및 잡동사니, 큰 텔레비전, 막힌 베란다, 어두운 조명, 이 7가지가 재물이 새는 구멍입니다. 오늘 당장 현관부터 정리하세요. 돈 한 푼 안 드립니다. 정리와 청소, 습관 변화만으로 충분합니다. 일주일만 실천하면 달라진 기운을 느끼실 겁니다.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돈에 쫓기며 살겠죠. 열심히 벌어도 모이지 않고 자녀에게 물려줄 것도 없을 겁니다. 노후 준비는 꿈도 못 꾸고요. 하지만 오늘부터 시작하면 달라집니다. 실제로 이 방법으로 빚을 청산한 분, 노후 자금을 모은 분들이 많습니다. 한 어르신은 7가지를 모두 실천한 후 1년 만에 전세금을 마련했대요. 불가능할 것 같았는데 가능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내일이 아닌 오늘, 지금 시작하세요. 현관 신발 하나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게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다음에는 부자들의 지갑 속 비밀, 돈을 부르는 지갑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오늘 배운 것 꼭 실천하시고 또 만나요.